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쓴 세상. 오늘 우리도 추석 특집으로 네. 뭐 훈훈하지만 좀 이상한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예. 원장님은 뭐 기억에 좀 남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까? 추석 명절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그 당시에 좀 20대 때 술을 좋아해가지고요. 예. 이 정종이라고 큰 대병 있지 않습니까? 큰 병에 이제 그게 참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사 지내고 나면 이렇게 고기 찌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찌짐이라 서울은 잘 모르겠네요. 찌짐이라 전이라 그러죠. 예. 특히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이 고기 찌짐을 참 잘하세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그걸 좀 야금야금 먹다가 이렇게 대병을 다 먹어가지고 24시간 뒤에 깨어났죠. 그 숙취. 네, 그래서 술을 끊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병 하나 정종. 아직도 기억나네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산의 단약사령부, 네. 이 해운대 압니다. 예, 수영 자등 장산 아파트 예. 장산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추석 때 이제 달이 떡 떠 있는데 술 생각이 간절한데 보름달을 보니까 그래서 군대 안에서 술 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병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 목욕탕에 물을 다 빼고 그 목욕탕 안에 싹 들어가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소주 대병을 사다가 이 부식으로 나온 닭의 일부를 좀 빼돌려서 튀겨서 소주 대병을 한 서너 병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요? 아니 한 2명 먹었죠. 그때만 해도 술이 말술이었습니다. 제가. 저와 비슷했네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술을 엄청 먹었는데요. 그 술을 갖다 내무반 밑에 이렇게 보면 안에 지금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 먹고 나면 병을 거기다 던져놨는데 하루는 거기에서 이제 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뱀이 안 나오니까 뭐 이 독사다 이래가지고 내무반을 이제 이 장교가 와서 다 뜯으라 해서 뜯었는데 내무반 안에서 술병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 대병들을 다 누가 먹은 거냐. 그래서 일부만 저의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좀 혼이 좀 나고 그 뱀을 갖다가 대신에 소주 대병에다 넣어가지고 술을 부어서 마개를 닫아서 갖고 오라는 지시에 뱀을 소주 대병에 넣는 뱀을 소주 대병에 넣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죠. 어렵죠. 제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들어갔네요. 그게. 예? 스스로 들어간 거네. 이렇게 집게로 넣자니까 그거는 정말 움직이는 뱀을 집게로 소주 대병에 넣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장갑, 군대용 가죽 장갑을 끼고 뱀 대가리를 소주 대병 안으로 억지로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뱀술이네요. 뱀술을 상납을 하고 그분 혹시 계급이 뭐 대위였나요? 중이었나요? 뭐 저기 대위였습니다. 지금 뭐 장군님 되셨나요? 그 뱀술 드시는 분이 장군이 되겠습니까? 뭐 좀. 네. 그래서 추석만 되면 소주 대병 생각이 납니다. 둘 다 우리 술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술하고 관련. 그것도 대병과 관련된. 저도 참 옛날에 말술이었죠. 군대 전력화를 위해서 군인이 보면 원래 옛날에 보면 독일군도 전쟁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술을 엄청 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공군 6.25 때 그 사람들도 깽가리 하면서 돌격 앞으로 할 때 전부 술에 반쯤 취해서 맞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이 군인의 전력화가 되려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술이 비싸니까 일본군의 그 보급품의 제 1순위가 그겁니다. 정종 사케. 그때 뭐 사케 비싸잖아요. 근데 수발로 만들어서. 과달카나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 사케로 이렇게 마지막을 마시는 영화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술이 병이 잘 깨지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 좋아요. 그래서 암페타민, 히로뽕. 히로뽕을 만들면 사람들이 잠을 7박 8일 안 자도요. 아주 막 기운이 납니다. 굉장히 용감해져요. 그리고 또 뭐 좀 우리 어차피 19금 방송이니까 색욕이 강해져요. 히로뽕을. 그래서 이게 색욕이 안 풀리니까 군인들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위안부가 있다지만 일본 애들 참 못했어요. 어떻게 전쟁 치러가지고 위안부까지 이거 하여튼 못된 놈들인데 놈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게 못된. 그러다 위안부로 하면 안 되죠. 위안부. 일단 제가 말하는 예인을 사랑하는 건 1대1로 합의하에 사랑을 하는 거지. 그건 이거는 강제로 하는 강제죠. 거.
그건 안 되죠. 그건 나쁜. 나는 위안부가 아니라 이름이 이안부인가 뭐 이런 여자인 줄 알았어. 예, 하여튼 뭐 일본 놈들이 일본인들이 예, 그 놈이라도 됩니다. 하여튼 일본 놈들이 하여튼 그래서 그 히로뽕을 만드는 원자가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군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이하게 참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중국 놈, 미국 놈, 일본 놈이라는데 우리보다 조금 뭐 베트남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 베트남 놈이라 안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배가 아파가 놈이라. 아, 좀 우리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또 우리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예. 배가 고픈 거는 참아도 아픈 거는 못 참는 게 한국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이제 우리 발전의 원동력이죠. 예. 나는 뭐 그런 점은 좋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맞아. 추석 이야기하다가 원래 추석은 신라 시대 때 초추, 예. 중추, 종추 해가지고 가을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예. 그 중간에 있는 중추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햇살로 이제 송편을 지어 먹었다. 그렇죠. 그때는 농사를 상당히 일찍 지었던 것 같아요. 요즘 추석은 이렇게 햇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햇살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쌀농사가 처음으로 햇살이 나오는 시점을 중추절로 해서 이제 춤도 추고 뭐 한가위, 가배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 사람도 지금 중추절을 굉장히 큰 명절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병을 먹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원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음력 문화권을 가진 나라에는 다 8월 15일 음력 그렇죠. 예. 중추절로 기념을 해요. 홍콩, 마카오, 뭐 싱가포르, 월남도 좀 그렇죠. 네, 추석이라는 부분을 기념을 할 겁니다. 양력을 쓰는 나라는 추석이나 설이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추절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양력 쓰죠. 네, 양력을 예, 쓰니까요. 예. 메이지 유신 때 양력을 썼죠. 예. 그래서 이 추석은 음력 문화, 특히 보름달, 달 문화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월병을 먹고 한국은 이 조선달 같은 송편을 빚고 그런 부분들이 다 달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원장님 오늘 뭐 뭐 추석 특집으로 좀 좋은 이야기 하나 좀 하시죠. 추석 참 이게 뭐 사회가 참 뭐 계속 안 좋은 일만 일하는데 참 추석 송편 이야기 추석 역시 이제 추석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 만나는 좋은 기회죠. 이제 미국 같으면 땡스기빙도 이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보다 오히려 차라리 땡스기빙 데이에 더 이동안은 네. 미국 전국에 미국 나라가 뭐 이 주가 하나의 나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50개 나라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동하는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땡스기빙 데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고등학교마다 이 홈카밍 데이 네. 즉 동창 이 귀향 이 모임을 하는 날이 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게 땡스기빙 데이 때 네. 홈카밍 데이를 주로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개체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그런 게 없이도 땡스기빙 데이를 만나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또 정감이 있는 민족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이플라워가 네. 이 영국이 이제 이 성공회를 네. 국교로 하니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 네.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 살지 못해가 네. 배를 타고 미국에 네. 매사추세츠 이런 연안에 그렇죠. 이렇게 착륙을 했잖아요. 착륙이 아니고 상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첫 개월을 보낼 때 한 절반쯤 죽은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첫 수학을 절반쯤이 죽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념을 해라. 왜냐면 그 당시로는 수학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냥 자신들이 밀럼 같은 예. 그런 어떤 이 대륙에 그걸 밭을 일구어 가지고 사람이 반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첫 수확물을 손에 쥐었을 때 감격스러우니까 생스기빙 데이 신앙에 그게 감사한다. 유래군요.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생스기빙 데이 한다 소리 들어서 못 들었죠. 못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만 생스기빙 데이가 예. 있고 한국에는 이제 추석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기념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게 이제 와스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레스비테리안 예, 예. 이제 시초인데 지금 몇 명 안 되죠. 한 10%도 안 될 거예요. 10%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 사회 네. 상류층에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제 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냐 아십니까? 흑인인데 미국 최초로 잘 모릅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수십 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예. 유대인들이 가장 딜레마가 뭔가 하면 미국 사회의 할리우드 할리우드의 스티븐 버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IT, 예. 뭐 스티븐 잡스 뭐 이런 사람은 시리아 계통이지만은 예. 그쪽에도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그 다음에 이 저기 월스트리트는 대표적인 유대인 자본가들이 하고 그렇죠. 있고요. 뭐 로스차일드도 유대인들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럽 쪽에.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 중에서 아마 정치에 제일 근접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 네. 옛날 국무장관, 아, 홀란드 켄지도 같은. 유대인이었군요. 예. 그런 건데 이제 헨리 키신저가 그게 저기 미국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 보면 이 골프 클럽 같이 멤버십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도 유럽 흉내 낸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상류 사회에서 클럽에 앉아가 이제 한 잔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담을 나누는 게 예. 있는데 그 클럽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 요 근래까지도 유대인들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와, 와스프 중심으로. 인종차별이 심하네요. 예. 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진 힘에 상응하는 만큼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해보려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힘을 가지려면 흑인이 먼저 해야 우리가 네. 될 수 있다. 밀어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바마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지금 이 램 에마뉴엘이라고 네. 시카고 시장을 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오바마 비서실장으로 가서 월과 돈을 다 끌어다가 힐러리를 주저앉혀 버렸죠. 예.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흑인이 한번 해야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흑인도 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작용을 했다. 저는 사실은 그 오바마가 될 때 미국이 상당히 그 보수적인 나라, 의외로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케네디의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게 또 이 스토리가 좀 더 있습니다. 예. 이 게이처 장관, 예. 국방장관이잖아요. 예. 이 조지 W 부시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 예. 미국에는 이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이 전부 바뀌는데 예. FBI, CIA까지 싹 바꿉니다. 물론 FBI나 CIA는 처음에는 안 바뀌죠. 예. 그렇지만 일반 장관들은 거의 100% 바뀌는데 그렇죠. 게이처 장관을 예. 그대로 뒀잖아요. 예. 그래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미국 군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케네디가 암살당한 뒤에 미국 이 당시 군산복합체를 케네디가 해체하려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FBI하고 연결해서 땡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바마가 상당히 그 역사를 잘 공부해가지고 현명한 처신을 예, 하셨군요. 특히 미국의 총을 가진 군부를 굉장히 의식을 해서 그렇게 됐다. 와,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군요. 예. 오바마. 보통 사람은 아닌데 오늘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내 같으면 어제 제가 제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는데 트럼프나 조지 W 부시 같으면 비행기에서 안 내리고 예. 카페트 트랩을 안 깔면 예. 비행기 돌려라 해가 갔을 건데 오바마가 오늘 그 말을 유세에서 어제 미국 유세에서 정확하게 트럼프가 어제 그 말을 미국 유세에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비행기 돌려서 왔다. 저 멍청한 오바마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거래 기술 같은 책에도 썼지만은 이 근데 사람은 트럼프 책을 거래 기술밖에 안 봤습니까? 맨날 트럼프가 책을 한 13권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 기술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저도 사실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싸우면 프라이머리 때 같이 하시고 이제 거래 기술에 보면 자, 또 거래 기술입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그렇게 안 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협상을 잘해요. 막 F자도 쓰고 막 책상도 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저는 그래서 협상을 참 좋아해요. 저는 우리 애들하고 할 때도 협상을 하거든요. 그 이제 막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순들하고도 협상을 잘 하시겠네요. 그걸 뭐 구찌로 할까, 샤넬로 할까, 뭐 프라다로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명품이 이제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무슨 저 바람 피는 영화인데요. 그게 이제 그 여인 악마는 뭐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그거 거는 말고 또더 옛날 영화인데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귀족인데 이 여인을 사귈 때마다 캘리백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캘리백. 그 영화 갑자기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 캘리백을 들고 그 남자 옆에 있으면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남자를 아무도 안 미워해요. 캘리백이 아시다시피 한 몇천만을 하죠. 대나무 그거 이렇게 돼 있는 악어 가죽 같은 백. 아닙니다. 그레이스 켈리라고 그레이스 켈리 하는 그래서 캘리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품의 세계 잘 못 가봐가. 흐르메스라고 에르메스. 에르메스. 보통 우리 흐르메스라고 이제
농담하는데 여하튼 뭐 비쌉니다. 그래서 뭐 그 저는 뭐 캘리백 몇 개 주었습니까? 저는 귀족이 아니고 예 저는 캘리백을 좀 잘하셔서 몇 개 좀 풀었나 했습니다. 아니 저는 뭐 클래식 음악과 또 책 보는 것만 좋아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여행과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의 전방을 여는,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고전 문학을 좋아하면서 예술을 사랑하고 예. 네? 외설은 싫어하고 외설도 좋아하죠. 네. 예술적인 외설. 네, 그러면서 예. 이 진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르네상스, 현대판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널리 또 여인들의 사랑을 또 이렇게 구한다면 이까지는 안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단지 그냥 저 관심이 이제 앞으로 비행기 펀드레이징해서 비행기 해가 좀 봉사하고 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이제 양평이하면 좋은 데 있어요, 그쪽에. 네. 그 영화 그 있잖아요, 그 저 매일마다 변신하는 그 영화 한국 영화인데 뭐 그 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매일마다 변신을 해요? 예.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이 남자가 매일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상대방 여인이 계속 그 연애를 하는 그 영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영화 있었어요. 오지간한 영화는 다 아는데 또 내가 안 본 영화를 예, 봤어요. 한국 영화인데 그 안에 음악이 참 팝송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결국은 그쪽에 그 남자로 나왔어요. 저 이진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그 주인공으로 한번 나왔는데 이제 프라하로 떠나죠. 네. 근데 이제 그까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데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납니다. 이 씨인데 하여튼 프라하 찾아가가지고 껍데기가 바뀌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 네, 그 남자 직업은 예술가적 목수죠. 그래서 이제 이 탁자도 이 스마트폰을 탁 넣으면 그 탁자에 넣으면 스피커 역할을 해가지고 웅장하게 나오고요. 그 영화 참 좋은 영화인데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납니다. 저기 제비족들의 필수 이렇게 필견 영화입니까? 아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이 문학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필수 영화죠. 그러니까 이 제비족이 아니라 제비라 하면은 자발에 여인을 등치는 게 제비죠. 여인한테 베푸는 거는 제비가 아니고 제비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까마귀입니까? 백조입니까? 그거는 여인한테 베푸는 사람들은 제비라기보다는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또 직업이 의사였어요. 예. 네, 그 사람 또 굉장히 귀족적이었고 모든 여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카사노바는 굉장한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알고. 그럼 카사노바가 굉장히 민주적인 사고관이 가진 사람이었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항상 그 순간에는 그 여인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한 서너 명씩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치다 사람인데 하여튼 그분은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의 근본이 그겁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이게 불교의 근본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추석 특집을 하는데 카사노바 좋습니다. 카사노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카사노바를 원망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남자들한테 원망을 엄청 받았겠습니다. 남자들은 좀 질투를 하죠. 특히 또 한국 영화에 그 배용준 씨가 주인공 한 영화였었는데 그 배용준 씨가 그 영화에서 카사노바로 나오는데 조선시대 영화인데 조선 남녀 상렬지상가 하여튼 마지막에 칼에 찔려 죽잖아요. 예, 그거 위험한 관계라는 프랑스 소설 발자크의 소설을 아마 해서 맞습니다. 거기 장동건이하고 장제이가 넣은 중국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허진호 감독인가 누가 위험한 관계.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배용준이 죽으면서 미소를 짓죠. 다 이루었다 이거. 그래 마지막에 도망을 갑니까? 그 여자 전도연 씨인가 그 전도연을 바본데 이미숙이가 이 판무 파탈 깨긴 그 여부가 지가 이제 배용준을 사랑하는데 저걸 좀 꼬셔봐라. 그렇죠. 예? 전도연을 내기를 하죠. 조선 세대의 수절가부를. 그래서 저기 배용준이 났으니까 수절가부가 속절없이 무너지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 작전을 알기 때문에 특히 여인들은요 기가 약해요. 기가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뱀같이 못난 그게 막 유혹하니까 넘어가서 이브가 막 사과를 따게 하고. 제가 이 추석 특집까지 방송되고 나면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거 하나마나. 하여튼 이 여인들은
이 이제 달콤한 말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정말 내가 여러 여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요. 이 재미나이 못된 놈들이요. 이 달콤한 말을 막 우리 보통 남편들은 칭찬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막 그 고함이나 주고. 근데 이 제비 같은 이 못된 인간들은 뭐 당신이 최고야. 이 분명히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들이 그 전도연처럼 넘어가는 걸 보면 참 이제 클래식과 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 그게 이제 위험한 관계에서 예. 그 저기 장동근이 예. 수절 가부 장쯔이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눈밭에서 네. 총 맞아 줬죠. 그건 총이군요. 이건 예, 칼이고. 총 맞아 줬습니다. 중국을 무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아무리 정숙해도 이 여인들은 이 사탕발림의 미남 멘트 넘어가야 돼 있는 이 망고의 진리인데요. 예. 참 거기에도 넘어가지 않는 정말 정숙한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같이 클래식 음악도 듣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추석 특집 사랑과 유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전쟁? 유혹이죠, 유혹. 유혹. 전쟁이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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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원장님. 그 첨남동에서 예? 뭐 부가티니, 람보르기니니, 롤스로이스 팬텀이니 예. 이런 부분을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친구가 이 저기 돈을 끌어모은 유사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던 술집 웨이터 출신의 입시 식으로 이렇게 이 돈을 벌은 30세 오늘 청년이 그 어제입니까? 긴급 체포돼가 구속됐어요. 그렇죠. 예.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죠. 뭐 북한의 김정은이 32살이지만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고 뭐 옛날에 그럼 왕조에 왕조 이거 뭐 정말 20세기의 수치인데 21세기에 알렉산더 32살 때 이렇게 뭐 세계를 정복했죠. 남이 장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책을 지으니까 찾아가서 항의했대요. 스승님, 그런 건 책으로 짓지 마세요. 내한테만 알려줘야지. 그만큼 알렉산더 대왕이 뭐랄까 좀 당돌한 면이 있었고요. 이 양반은 어떤 돈 버는 기술과 이런 사람을 설득하는 꼬시는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예. 천박한 거지, 천박. 그러니까 예. 아프가니스탄인가 가서 세계를 점령했고 당시로는 모기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그랬죠, 뭐. 네,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말라리아로 죽었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죽었는데 이 양반은 참 돈 좀 벌었다고 막 수영장을 해가 SNS에 올리고 저 집안에 수영장 있다고 빌딩 하나 있고 부가티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책 사가지고 도스토옙스키의 제알볼이나 백치 같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설입니까? 그 수영이나 하고 부가티 이거 참 그러니까 그 36억짜리 차를 사러 가는 과정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가 36억인데 그 장면을 실제로 그 SNS에 생중계하듯이 올리고 이러면서 지가 술집 웨이터에서 30세에 그 주식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다. 이러면서 이놈이 뒤에 거의 쓰레기가 된 장외 주식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부를 고급을 알려주겠다 해서 1,000만 원을 일시로 받거나 안 그러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을 받아가지고 죄다 고급 정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게 만들어가 전부 쪽박을 차게 했어요. 그래서 이놈은 아주 무슨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냥 내일이 어찌 될 줄 모르고 살았던 사기꾼인데요. 더 웃기는 것은 그런 짓을 하면서 이 TV에 케이블 TV에 주식 관련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등장하고 하면서 지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방송에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런데 출연을 해서 주식을 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한마디로 언론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놈이 거기에 출연하는데 솔직히 뭔 경력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딜돈을 줘가지고 출연을 하면서 그걸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장외에서 지하고 연결된 쓰레기 주식들을 마치 니한테만 주는 고급 정보인 양 하면서 아주 그냥 수천 명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횡령액 규모가 얼마가 될지 지금 가늠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30살 먹은 청담동의 이 쓰레기 같은 친구가
저렇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주식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면서 그런 어떤 남다른 정보를 갖다가 구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만드는 일종의 유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항상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그 본성을 잘 파악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놈이었죠. 근데 제가 이 주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MBA에 이제 시험쳐서 합격을 했는데 MBA 무슨 중에 경영학 예예예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안철수 씨께서도 뭐 국민당 MBA에서 뭐 와튼 스쿨에 갈 형편은 안 되고 이제 되게 부러워가지고 같은 의사 출신인데 이제 근데 대선 출마하려고 또 MBA를 또 철수하니까 또 부러웠었구나. 예, 그것도 성균관대학교 좀 많이 떠서 또 마침 또 일주일에 2번만 가면 되고 야간에요. 또 정식으로 또 강의도 영어로만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들으면 좀 압니까? 영어로 들으면. 예, 뭐 저는 CNN 뉴스나 이런 강의는 알아듣는데 근데 콜로키얼 이런 영화 같은 거 못 알아들어도 이런 CNN 같은 이런 정식이라기보다는 뉴스 영어나 강의 영어는 알아듣죠. 이렇게 막 슬랭 같은 건 못 알아들어요. 뭐 여하튼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욕만 알아듣는데. F자. F자 무슨 근데 요건 뭐 대충 표정만 보도 막 침 막 튀기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합격생들이 한 50명 돼서 이제 그 사전 파티를 했어요. 이제 좀 저보다 전부 다 한 30대 후반, 40대 중반의 이제 대기업 그 간부들, 과장급들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뭐 아주 막 샤프하고 뭐 근데 외국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또 부동산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MBA 제도에 MBA 강의에 부동산 있냐니까 없대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이 우병우 수석만 맞다나 부동산이라는 건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인데 그거 왜 없냐고 주식만 있대요.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요 그야말로 가진 자의 게임이고요. 여기에 개미들이 들어가면 잃을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도 큰 돈을 버는 게 자기 회사가 기업 공개를 했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 막 뇌물을 많이 써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만들기 위한 과거에 코스닥이니 상장하는 부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통과가 되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먹튀죠, 먹튀. 그 과정에서 실적을 조작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온갖 편법이 난무하죠. 공개하면 한 그래도 몇천억, 몇백억 벌잖아요. 그거 먹고 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런 제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본주의란 게 자기 혼자만의 자본을 우리 병원 같은 데 그렇죠. 한 10억이나 20억 투입해서 망하면 망하는 건데 근데 이런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는 영화 뭐 이만희 감독 같은 경우에 뭐 다 자기 재산 빚내서 해가지고 한 방에 망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장투니 뭐니. 예, 청투에 써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맹점이에요. 이게 가진 자, 막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막 그냥 뭐 winner takes all. 갑자기 내 영어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승자가 독식 이게 자본주의의 폐인이거든요. 아주 폐해예요. 이 승자 독식 위너 텍스올 이 제도에 넘어가서 아직도 수많은 그 개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참 보는데 여러분들 돈을 정녕 벌고 싶으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벼랑 끝에서 절대 돈 모으면 안 되고요. 이런 사기꾼 놈들한테 넘어가서 1,000만 원씩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철수 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쥐가 내일 정치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뭐 출마할지 안 할지 뭐 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또 지 입으로 뭔 말이 나갈지 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밤에 쥐한테 좀 술이라도 한잔 사는 사람한테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질문은 잘 안 받대요. 예? 질문을 받으면 이게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안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대한의사협회에서 저번에 주최한 한 5년 전에 강연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시골의사 출신이라고. 예, 박경철이라고. 그거 주식회가 돈 벌어요. 의사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가 돈 벌어요. 그건 다 물어봅시다. 의사가 허구한 날 앉아서 주식회가 돈 벌어가 주식 책 쓰는 일이 가능합니까?
의사지도 안 하, 의사 일을 안 하면 가능하죠. 의사 하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시골에는 의사가 그래도 됩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요. 아니 시골에는 그거 주식을 해가 네. 돈을 벌려면 하루 종일 그놈만 코를 박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 일 못합니다. 의사를 저 못하죠. 같은 경우 화장실 가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네. 이 뭐 의사를 하다가 주식 투자가로 이렇게 연모한 사람 이러면 될 건데 왜 시골 의사 박경철의 주식에서 떼돈 돈 이야기하고 그 의사 집어넣습니까? 마케팅이죠. 그 의사협회에서는 그 주식 마케팅 하는데 의사 이름을 넣는 걸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의사니까요. 의사들은 서로 굉장히 좀 잘 봐주고 막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난번에 의사협회 회장이 뭡니까 원격 의료 하는데 뭐 대통령 옆에 따라다니고 뭐 이러던데 안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좀 제가 좀 입장이 좀 좀 다 그런데 뭐 예, 대한민국에 다 그렇습니다. 예, 좀 뭐 박경철 이야기하다 또 의사협회 여하튼 그 사람 뭐 이제 철수 이야기했죠. 예, 뭐 여하튼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주식 때문에 참 자살한 사람 많이 봤고요. 참 내 주위에 뭐 한 100억 있으면 강남에 그때 1989년도에 100억이면 강남에 큰 그 교보타워 사거리에 보면은 지금 빌딩 20층 올라가는데 그때 50억이면 샀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누구랑 말을 할 수 없지만 참 그 양반이 또 우리 아버지 말 안 듣고 비밀 이거 좀 여하튼 하여튼 그래야 주식에 탕진하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또 왜 아버지 그때 그거 안 샀냐고 비난하고요. 참 하여튼 저기 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좀 알긴 아는데 여하튼 예, 그건 다음 기회에 말을 하다 말하면 추석 선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대중들한테 좀 강의를 하시고 좌우가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쥐가 저거 회사의 최대 주주고 사실상 예. 오나면서 지 입에 따라 저거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 저걸 갖다가 주식을 안 팔고 예, 정치를 해가는 게 예. 옳은 거냐. 그러니까 주식값 올려가 절반 기부했다고. 원래 주식은 뭐 2만 원대인데 예. 그걸 갖다가 10만 원에 팔아가 한때는 16만 원, 4천 원인가 뭐까지 갔지요. 그래갖고 2배로 눌러서 반을 했다 하더라도 반띵해도 5만 원 아닙니까? 원래 2만 원짜리가. 저게 잘하는 건가? 그렇다고 무슨 재단 만들어서 기부했다고 남거냐 짓거지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이 주식 제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맹점에 대해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 이전에 재산 공개부터 좀 하고 합시다. 재산 공개 그러죠 뭐. 예. 네? 납세 실적과 예, 저는 세금은 많이 냅니다. 예? 세금 세금 많이 내시겠죠. 예, 42%에다가 올해보면 9%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전부 카드로 받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저기 우리 김성진 원장님 그 병원에 혹시 가가지고 현금으로 내면 한 30% 한 10%좀 할인해 준다. 10%좀 할인해달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거 요새 탈세하면은 돈 많이 주는 거 혹시 알죠? 그런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김성진 원장님 병원에 낸 치료비를 다 돌려드릴 거니까 저한테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트럼프가 힐러리를 잡겠다고.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저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저를 유혹해도 저는 이게 올해 병원을 하고 싶고 또 대통령 출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거부했었죠. 이게 하지 정맥류 수술도 수술비가 좀 비쌉니까? 비싸죠. 한 몇백 합니다. 비싸게 받으시구나. 우리가 강남에서 중간 정도죠. 그러니까 저 압구정에서는 초음파 하나에 한 40만 원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는 8만 원 받고요. 짜시네. 예, 또 초음파를 좀 약간 싸게 해줘야 또 제가 진단. 이게 저 깻묵입니까? 예, 솔직히 하여튼 진단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관 저희 가서 제 이름 되면 바가지는 안 세울 겁니다. 예, 그건 당연하죠. 예, 김성진 원장님 병원을 잘 이용을 해주시고요. 홍성현님 소개로 오시면 제가 말만 잘하면 예.